공부 고수의 세계, 하수나 중수가 아니라 진정한 고수의 세계로 인도할 공부 요리사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무슨 페인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학습법 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법 페인이라는 그 증상을 제가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학습법 관련된 책이 새로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일주일 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3일 안에 다 읽어 제껴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모은 학습법 책의 총 권수를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한 400권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 학습법 페인의 증상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요. 공부 고수 뜯어보기. 누가 공부를 참 잘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무엇을, 왜, 뭐 이런 등등 따져봐서 제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충분한 분석이 돼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제가 책을 쓰기까지 한 300명 정도의 공부 고수들을 분석을 했는데 올해 이제 쭉 더 이어져서 대략 한 400명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증상은 웹서핑을 하면서 주로 머무는 곳이 학습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룹이나 기타 등등 학습 관련 사이트에서 주로 서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학습법은 뭐 다른 게 없을까? 그리고 요즘 관심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최신 정보들, 학습법 관련 첨단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일종의 취미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습법 관련된 첨단 기술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은 반드시 실험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MC 스퀘어라든지 또는 마인드맵 그리고 무슨 속독법 이런 학습법 관련 신기술이 보급이 되면은 제 자신을 실험 도구로 삼아서 반드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그 효과를 검증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자, 이런 이제 증상들을 바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로 올라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의 성적은 상위권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정확히는 등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중위권 정도에 머무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입 학력고사에서는 석차 백분이 0.03%를 기록을 했는데 이 결과가 결국 제 나름대로 학습법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의 학습법 페인 생활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20년 가까이 학습법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물론 이제 잠깐 놓을 때도 있었지만은 20년 동안 제 생활의 핵심에는 항상 학습법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학습법은 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다른 맛이 없는 재료를 가지고 훌륭하게 요리를 하면은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공부도 제대로 된 학습법을 만나게 되면은 재미가 있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리에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건강입니다. 좋은 음식은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학습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적은 물론 실력까지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진정한 실력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입맛이 다 다른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지만 훌륭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습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이 개성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게 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좋은 학습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개개인의 개성들을 충분히 살려서
그런 것들을 10분, 장점들을 10분 살릴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앞서 소개를 하면서 공부 요리사라고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공부 요리사 두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승영 군인데 잘들 아실 겁니다. 공부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친구는 이제 뉴욕대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고 있고요. 주간에, 야간에는 줄리어드 음대에 재학 중입니다. 뛰어난 친구들도 한 군데에서 제대로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주간, 야간으로 소화를 하면서 놀랍게도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조승영 군은 이제 자신의 책 공부 기술에서 자신의 공부 성공 비결들을 쭉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10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조승영 군은 일단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의미 있는 얘기고요. 두 번째, 20분마다 과목을 바꿔야지만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교과목에는 그 교과목의 핵심 용어와 개념이 있습니다. 조승영 군은 이제 그 핵심 용어와 개념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친구가 나와 달리 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흉내내는 과정에서 공부 기술이 향상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부를 할 적에 교과서라든지 또는 선생님의 말씀 이런 데 국한되지 말고 자신이 평소 생활 경험을 통해서 주어들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활용을 해봐라. 그러면은 공부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 설계도 그리기, 일종의 공부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 목표 정하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공부다. 공부는 반드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공부는 책 속에 묻혀있는 말 그대로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딱딱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 기술,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든지 그림으로 저장하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공부 기술들을 스스로 개발해서 활용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승영 군은 이제 지금 조금 좀 지나간 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스타인데요.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가장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박원희 양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공부구단 5기 10단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공부 비결들, 성공 비결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박원희 양은 이제 그 유명한 민사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하버드, 스탠퍼드 등 미국의 명문대 10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박원희 양은 이제 자신의 공부 성공 비결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10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 빨리 하기. 자, 복습. 시험 공부든 복습이든 박원희 양이 강조하는 것은 얼마큼 많이 하느냐,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가급적 빨리 해야지만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부한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새로운 것들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과 연결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원희 양은 이제 그 PSAT2 시험을 보면서 대단히 이제 풍부한 어휘력을 쌓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근을 활용한다든지
연상 기법을 활용한다든지 친구들과 같이 단어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그 나름대로의 단어 외우기에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구문이나 단어에 대한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문맥 속에서 자신이 모르는 단어와 구절의 의미를 유추해보는 연습들이 대단히 실력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상황이 나오면은 그것을 보통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연습장에다가 옮겨 적어가면서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쪽지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여기저기 화장실 또 여기저기 붙여놓고 다양하게 눈으로 익히게 자연스럽게 익힌 다음에 암기를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기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시간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제가 박원희 양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제가 느끼게 된 대목입니다. 박원희 양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줄넘기 연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위해서 줄넘기 연습을 하는데 교복 치마 차림에 남는 시간, 조각나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줄넘기 연습을 할 정도로 치밀하게 시간 관리를 한 결과가 오늘의 박원희를 낳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목표를 최대한 높게 잡아라. 본인 스스로 생각할 적에도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높은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공부 실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현 군과 비슷하게 호기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기심에서 출발하지 않은 공부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처럼 교과서도 만화처럼 공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박원희 양이고요. 그리고 역시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수학은 끈기로 덤비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의 기본은 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승현 군과 이제 박원희 양의 화려한 이제 공부 성공 사례와 그 이유들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외국의 사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학습법인데, 자, 이것은 이제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처음에 소개됐습니다. 자, 브리드리 무어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독일어, 자, 영국 사람에게 독일어는 이제 외국어가 되겠죠. 독일어 6주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기존의 방식,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은 가속학습법이라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속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두뇌가 공부하는 방식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법이 보다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속이라는 말이 붙여졌는데 놀라운 것은 6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친구가 전통학습법에서는 1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가속학습법은 67% 이상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요. 또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한 친구들이 전통학습법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3.6%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가속학습법 같은 경우는 38%, 무려 10배가 넘죠. 10배가 넘는 비율로 성적 우수자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학습법이 가속학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슈퍼캠프 효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9박 10일짜리 캠프 프로그램입니다. 9박 10일 동안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슈퍼캠프에 참여한 사람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학습 의욕을 크게 키웠다 라고 얘기한 친구가 6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 73%,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겼다 81%, 공부 기술을 다양하게 배우고 활용하게 됐다라는 친구들은 98%, 거의 전체에 해당됩니다. 자, 이 외국의 경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조승연 군이나 박원희 양의 어떤 그런 사례들처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어떤 그런 인기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만큼은 대단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성적 비교에서 월등한 10배 이상의 결과를 나왔다. 차이를 나왔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학습 의욕. 중요한 부분이죠. 자, 동기부여만큼 공부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기부여만큼 또한 잘 안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9박 10일 동안의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원희 양과 조승연 군의 사례에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호기심,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그 무엇보다도 강한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제대로만 하면은 재미있다. 라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반드시 입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학습법을 만나면 공부의 맛이 달라진다.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박원희와 조승연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비슷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를 가지고 조승연 군은 노트 받다 버려라. 노트와 참고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고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박원희 양은 노트 정리의 제왕이 되는 것이 제가 그 표현을 직접 그대로 옮긴 건데요. 노트 필기를 치밀하게 하는 것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자, 다른 방법인데 이 사람이 틀리고 이 사람이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왜? 둘 다 성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 올바른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공부를 도와주는 성공적인 학습법은 매우 다양하다.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습법 전반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연 군과 박원희 양의 학습법은 일종의 개인의 성공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대단히 특수한 방법,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조승연이나 박원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방법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공담 중심의 학습법이고요. 그 중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요. 말 그대로 그렇게만 하면은 성격 향상에 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방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과학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사전에 설계가 된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통해서 그 효과와 성공이 검증된 이런 이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방법보다는 일반적인 방법들, 그렇지만은 학습에 관한 탁월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대단히 뛰어나고 우수한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학생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강남구청 이번 학습법 기획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학습법,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리려고 하는 학습법은 바로 개인이 아닌 집단, 바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 두뇌 기반 학습이다 라는 걸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뇌 기반 학습.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이제 기억편인데요. 제목을 보면은 까먹을 공부 차라리 하지 마라. 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축구에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 점유율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골입니다. 골. 그렇죠. 볼 점유율이 80%라 하더라도 한 골 먹으면 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공부는 어떨까요? 어떤 친구가 대단히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지는 겁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억인데, 이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뇌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사람 두뇌는 보통 입력 과정과 저장 단계, 출력 과정을 거쳐서 기억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자, 입력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재밌게,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 배우는 내용들을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부분에서는 내가 일단 어떤 내용을 이해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최소한 시험을 볼 때까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험을 볼 때까지 그 기억들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핵심 원리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출력. 자, 이건 뭘까요?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그것을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에 틀렸다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두뇌에는 독특한 출력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출력 방식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습은 평소 실력은 뛰어나지만은 시험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과연 무엇이 공부한 내용들을 100%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과학적 원리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잠깐 보실까요? Q&A가 있는데요. 학습법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개별 상담 및 교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심리편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공으로 인도하는 공부심리 10가지. 자, 그런 얘기가 있죠. 세상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 마인드를 과연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경우가 아니라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은 누구나 다 쉽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들을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참여하세요라는 대목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이제 기획 특강의 가장 핵심적인 1부와 2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강의 내용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는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다.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법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학습법과 관련해서는 무지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부 실전편입니다. 성적을 잡아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직접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기억편과 심리편에서 여러분들이 학습법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와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익히지 않으면 사실 실전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초 없이 실전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것이 되기가 어렵고요.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언어, 수리, 외국어
가장 중요한 세 과목에서 진짜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둔 그 진정한 고수들의 비법들, 내신과 수능, 특히 이제 이번에 예비 고1부터는 이제 내신이 중요해지는데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까지도 반드시 1등을 받을 수 있는 전략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엄마 아빠도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그 학습법 강의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학습의 원리를 충분히 같이 이해하고 힘을 모아간다면은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40분 동안 진행되는 본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매 강의마다 사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40분 동안 진행되는 본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매 강의마다 성공 사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정보를 제공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본 사람 요시다 다카요시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이제 문과 출신인데 이과 쪽으로 전향해서도 모든 시험에 합격한 일본에서는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괴물로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가 있고요. 이분의 비법들 중에서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빼고요. 이 사람이 추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간추려서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책의 저자 장수수 군의 사례, 그리고 다니엘의 해법의 김동환, 기타 민사고 출신이면서 프리스턴 대학에 합격한 정주현 군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고수가 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사례는 공부 역전 스토리입니다. 자, 보통 보면은 이제 평소 성적,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은 결과적으로 명문대 합격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평균 75점이고 수학이 28점밖에 안 되는 성적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서울대 진학에 성공한 사례가 됐고요. 또 다른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 게임 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울대 입학에 성공을 했습니다. Y군 역시 마찬가지로 전교 60등이라는 정도의 4년제 대학을 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서울대 입학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제가 이러한 그 공부 역전, 성적 역전의 사례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강의에 사용될 교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에 대한 논란은 참 많습니다. 너무 과장이 심하다.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소위 찬반 양론들이 있는데요.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어떤 개인적인 성공담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과학적인 원리와 그 원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의 국한된 어떤 그런 그 비교 분석이 아니라 300명의 공부 고수들의 성공담들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독자들 반응을 보면은 저의 그런 기대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현실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의 효율인데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잠을 자는 습관이 바뀌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학습법을 바꾸면서 결국 자신의 생활도 변화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친구를 가장 베스트 서평으로 추천을 합니다. 너무 핵심을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다른 것은 따라하기도 벅찼고 또 그 책대로 하기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은 참 편안하고 부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기획특강의 개요를 공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 fx,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기본 공식입니다. 함수의 기본 공식인데, 여기서 x 값은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f는 기억률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실력인데요. 자, 일단 요 기억률을 최대한 높이는, 기억률을 1의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 제가 볼 적에 여러분들의 기억률은 0.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1시간을 공부하면은 그 내용 중에 10분의 1 정도가 기억된다. 10시간을 공부해봐야 제가 볼 때에는 1시간 정도 분량밖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일부 기억편이 되겠습니다. 기억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과 노력.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억지로 힘들게 또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이 2부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실력인데요. 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실력을 최대한 성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것이 3부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학습법 노하우를 제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역전하고 성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